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로 23번째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유명하죠.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위는 동의불아니라. 자, 이 뭐 주석을 읽어보면은 화라고 하는 것은 괴려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서로 뒤틀리고 어긋나는 마음이 없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화롭게 지내고 그렇다고 해서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소위는 끼리끼리 놀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근데 사람들 사는 데는 이런 거를 참 좋은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그 편을 짜고 서로 이렇게 그 끼리끼리 놀잖아요. 우리 사회가 조금 폐쇄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지역에 가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보하는 그 아비의 뜻이 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요 차자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건 오자 같아요. 아부의 뜻이 있다. 윤시가로되 군자는 뜻을 숭상하는 거로 아무리 친해도 의에 서로 어긋나면은 어울리지 않죠. 근데 소위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찌 실오금 조아리오. 요 안은 편안하다가 아니라 어찌 이 소리예요. 어찌. 그러니까 여기에 리오로, 그래서 토를 리오로 붙인 거예요. 여기에 호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안득이 화재리, 아니요, 제자보다는 호자가. 자, 이런, 아이고, 갑자기 하려니까, 이 제자 여기다가 쓰는 게 낫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편안한 안자가 어찌 안자, 어찌. 어찌로 쓰이는 게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공이 물어 말하기를 동네 사람이 모두 이 개자에 조심히 써봐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면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공자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무조건 옳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좋아하는데 왜 그 사람이 옳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는 반대로 또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는 그것 또한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자체는 뭐냐면은 향인 가운데 선한 사람이 좋아하고 옳지 못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착한 사람이든 불선한 사람이든 다 좋다고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래요. 일양의 사람들이 마땅히 거기에는 공론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각각 그 류로서 좋아하고 미워한다. 여기도 그 류로서 있잖아요. 고로 선한 사람은 좋아하고 나쁜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차스럽게 화합하는 행실이 있을 것이다. 악자는 미워하고 선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좋아할 만한 실체가 없을 것이다. 그 전부 다 그 인기 영합해가지고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뭐 글을 외울 필요는 없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죠? 누구한테는 인기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공자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사소한 것 같아도 참 재밌죠.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자, 왜 그러냐면은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으로서 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옳지 않다면 기쁘게 하는데 좋은 일 어떤 좋은 일로 해서 기쁘게 해줘요. 근데 그게 방법이 좋지 않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기 사이냐야는 군자는 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그릇대로 다스린다, 시킨다 이 소리예요. 예. 소인은 반대로 섬기기는 어렵지만은 쉽게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운데 기쁘게 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데 그 올바름으로서 하지 않을지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쁜 걸 따지지 않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갖추기를 구한다. 구비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좋은 뜻은 아니죠.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갖추죠? 잘하는 게 있는 반면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군자만이 거의 덕을 이룬 사람이 그 그릇이 아니지 일반의 어떤 그 선비들 같은 공짜 제자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빼놓고는 전부 다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릇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재질의 그 제목의 그 그릇으로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부리는 거다. 군자의 마음은 공정하고 용서와 관대한 반면 소인의 마음은 사적이고 각박하다. 그렇게 되면서 천리 인욕지간의 매양 서로 반대일 따름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아주 태연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반대로 교만하면서 태연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 거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품성을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군자는 순리를 따르는 거로 항상 편안하면서 이렇게 긍사하지 아니었다. 이 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긍사로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제가 잘못 찍었는데 안서에서 편안하고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행동이 어딘가 이렇게 뭔가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사라고 막 늘어지고 함부로 하는 것을 사라 그래요. 방탕하고 막 이렇게 자기 행동이라든가 마음을 검속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자는 소인은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이와 반대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는 군자와 소인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 그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말 각박하고 제가 이런 얘기 제가 성공하지 못한 한해 사례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저도 어려운 거를 많이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우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한의사들 가운데도 여러분 집안이 경제적으로 제 나이 때에 안전한 사람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될까? 나머지는 그냥 밥 먹고 살기 바빠요. 10%에서 20%가 성공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공했다가 망하고 돈관리 잘못하고 보증 서서 망하고 뭐 이런 사람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런 행동을 못 취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항시라도 항상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군자는 순리를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순리이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경제 문제는 순리대로 해서 우리가 돈을 벌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리대로만 여러분 돈 못 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말도 잘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과잉 서비스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아주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느냐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예.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 순리대로 따릅니까? 이거 정말 예. 옛날 정말 고리짝 얘기예요, 여러분. 예.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근심 걱정해서 쪼달리고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말 우울증 생기고 그러죠.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예,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소리죠. 돈벌이 안 한 사람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예, 태의불교할 수가 있겠죠. 자식도 먹고 살 돈이 있다면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당한 이치가 아니죠, 이런 거는. 예. 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예, 어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를 따르는 게 좋다. 돈 버는 것도 예, 이치에 의해서 예, 버는 것이 그래도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소중하고 예, 집안을 이끄는 데 좋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그 이치를 벗어나서 많이 돈을 축적을 하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방탕해지고,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제가 농담으로 제 후배한테, 친한 후배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일의 경우 한의사로 성공해가지고 예, 성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면은 저는 글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하니까 남는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글도 쓰고. 예. 그러니까 하나를 또 잃으니까 하나를 얻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저도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돈 많았으면은 예. 이런 거 왜 합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왜 해요? 즐기면서 살면 되지. 예.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글을 왜 써요? 그거 가지고 필요가 뭐가 있어? 환자한테 약 잘 뭐 주고 예,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글이 왜 필요하죠? 상한론 근계열하고 공부를 왜 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어서 그 뜻을 제 나름대로 어떤 뜻을 가졌지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써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근데 조선시대 학자들은 그냥 오로지 주자의 이러한 순리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 조선시대의 많은 사대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죠? 평생 글 읽었는데 주자의 이거를 이것까지 다 외웠는데 주자의 이 모든 논어뿐만 아니라 정문뿐만 아니라 주자주까지도 다 외웠어요. 조선시대 학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3살서부터 똑똑한 애들은 전부 다 3살서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20살에 이거 다 공부 끝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관학이기 때문에 관학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학문이기 때문에 다 외운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사람을 음해하고 나쁜 짓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게 다반사잖아요. 예. 조선시대의 당쟁은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불인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일제 시대에 일본들이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전부 다 상고사에서부터 고려사, 조선사를 전부 다 연구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조선은 당쟁하던 나라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요즘 사람들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쟁만 일삼은 건데 알고 보면 당쟁도 건전한 대화 문화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 뇌피설이에요, 여러분. 정신승리예요. 정말로 치열했어요. 죽고 사는 거예요. 용납을 안 했어요. 다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서로 다른 당에 대해서는 그 적개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워서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주자가 언제 여러분 그렇게 싸우라고 했어요. 이런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학자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소론, 노론 이런 게 사색으로만 가려진 게 거기 또 무수히 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 공부했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렇게
주자가 한 것처럼 다 주자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암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그래서 후세 사람 바로 송시열의 송시열은 노론이 되고 송시열의 제자였던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이름이 안 돼. 송시열의 수제자 있는데 여기하고 갈라섰어요. 아버지의 재문 때문에. 여기는 서인, 여기는 소론, 여기는 노론. 예, 이렇게 갈라졌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치열했던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로 숙종 시대에 여러 가지 황국이 한 2번, 3번 막 나오잖아요. 남해를 기용했다가 다 그냥 싹쓸이해서 몰아내가지고 노론, 서인을 썼다가 서인이 소론과 노론을 갈라지면서 또 서인을 일부 썼다가 또 그냥 완전히 제거가 되고 노론이 잡았다가 결국은 영조 정조 때 노론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승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결국 만국까지 이어졌다. 일본인 학자들이 와서 전부 다 했어요. 송시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차마 이 공개적으로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속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자제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어느 나라든지 국뽕은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거는 있어요. 중국은 고대사를 엄청 많이 왜곡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엄연히 이와 같은 당쟁에 있어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어떠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식민지 사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해요. 국뽕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식인은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바라봐야지 과거의 어떤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고대사 같은 경우도 다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왜곡되고 위축됐다.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고대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고조선 사회는 영토가 불분명,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일제시대 때 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20% 양반계급이 지배를 했는데, 여기서 20% 중에서 실질적으로 5%가 지배를 하고, 60%가 피지배였고, 이 중에 또 60% 가운데 40%가 노비였는데, 무슨 민족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자, 공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성품이 강직하고 굳세고 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라고 하는 건 아직 다듬지 않은 원목 그 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고 투박하다 했어요. 투박하고 어눌하는 경우가 인에 가깝다. 자, 목자는 질이 박한 거다. 다듬지 않은 그 상태죠. 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말이 둔한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네 가지는 그 바탕이 인에 가까운 경우다 이런 소리죠. 여기에 공부를 해야죠. 양식아로되 강의한즉 물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놀하면은 외치 바깥으로 달리는 외향적인 데 이르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에 가깝다고 한 것이다. 재미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요즘에는 말 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선천적으로 인에 가깝겠구나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자로가 물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경우를 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공자가 그러되 간절하며 이런 소리죠. 간절하며 이해해야 된다. 굳세고 간절하고 어떨 때는
화혼해야지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혼동할까봐 친구 사이에는 절절시시하고 굳세고 간절해야 되고 형제 사이에는 안색이라든가 행동을 이렇게 평화롭고 부드러워야 된다 이런 소리죠. 후시가로되 절절은 간도한 것이요 시실은 아주 자상한 거죠. 이인은 화열한 거다. 형제지간이라든가 일가 친척 가운데는 그렇게 굳세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부드러움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자로가 부족한 바다 고로 구한 것이다. 아마 그것이 베푸는 바에 절절 시시와 이의를 베푸는 바에 혹 혼동할까봐 형제에는 은혜를 해치는 화근이 있을 수가 있고 베푸는데 혼동하면은 혹 화가 있을 수 있고 친구에는 선유하는 그 손실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구별해서 말한 거다. 선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약간 아첨하는 군자에는 그 친한 사람이 삼익이 있고 그 손해가 되는 사람이 또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마 앞에서 안 했으면 뒤에 나올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뭐 진짜 한 30년 전에 글을 읽었었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해요. 예전에는 다 외워가지고 척척척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세 경우요. 나쁜 해가 되는 친구도 세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선유라고 하면 나쁜 경우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이 백성을 7년 정도 백성을 가르치기를 7년이면 또한 가히 전쟁에 내보낼 수가 있다. 싸움에 참여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싸움에 참여시키기 전에는 먼저 국민들을 교화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교민이라고 하는 것은 효제 충신의 행실로서 가르치는 거다. 죄송합니다. 효제 충신의 행실과 무농 강무의 법을 가르치는 거다. 농사에 힘쓰게 하면서 무예도 강론하는 거다. 예전에는 군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 겨울에는 군사의 그 일을 또 복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바로 군사가 된다는 거죠. 즉은 취하다. 융은 병냐다. 백성들이 윗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에서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로 싸움에 나갈 만하다. 정작으로 때 7년이라고 말한 것은 성인이 탁기시 그 시기를 이렇게 헤아려는 것이 가하다. 마치 기월, 3년, 100년, 1세, 대국은 5년이요, 소국은 7년의 유효 같은 것은 요 맹제도 나와요. 모두 마땅히 그 자기가 어떠한가를 생각한 연후에야 이에 도움이 된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주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맹자 이런 말이니까 맹자와 같은 수단이 있고서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있다라고 주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자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자와 같은 수단, 공자와 같은 수단이 없으면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백성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써 싸움에 내몰면 이것은 백성을 바로 버리는 거다. 이는 용량 같다. 말하자면은 그 불교 지문을 써서 싸움에 나가게 한다면 반드시 패망의 화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백성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글들이 뭐 조금 짧지만 중간에 제가 뭐 흥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막 우리 조선시대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우리가 그 국뽕도 좋지만은 뭐 TV 드라마 보면은 조선시대를 막 미화하고 뭐 멋있게 이렇게 옷장식도 정말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제도라든가 이런 데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반전할 수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세력들이 역사에서 그 역적으로 몰리면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그때 당시에 망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누구 손에 망하느냐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그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도 여러분 대단해요. 문서 위조하고 막 세계 거의 최고라고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그 일본 서기의 그 임날 일본 문서 때문에 또 뭐 말이 많고 그 관계토항미분을 왜곡했네 아니네 지금도 거기 그 있는 것을 약간 일본 사람들이 해석한 대로 따르면은 식민지 사관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복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거의 2세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2세기 동안 우리 한국의 젊은 학자들은 바보 멍충이겠습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고칠 건 다 고쳐온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런 것을 친일 행위다, 식민지 사관에 대해 해석했다라고 유튜브에서 계속 떠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하고 일본을 싫어하죠, 미워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예를 들어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감정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장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문헌과 그러니까 자료죠. 문헌과 자료와 어떠한 사실적인 그 고증에 의해서 이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역사를 기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사군이 우리 반도 내에 평양에 있었다. 뭐 낙랑군이라든가 거기는 아주 북쪽 끝에 있었다. 이게 일본 식민지 역사가들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미 그와 같은 설이 있었어요. 그러나 후세의 일부 학자들이 아니다. 이 낙랑군이 현토군이니 진번군이니 현토군이니 이것은 요즘 말하면은 소위 북경 위의 지방들,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일본 학자들만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국토를 왜곡시키고 우리나라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열하일기를 보다가 보니까 열하일기는 정조 5년에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 친척인 분을 그 사장관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때 그 강희제 나이 70세 됐을 때 거기에 보면은 열하일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열하일기는 친일하고는 전혀 친일사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거 한문은 안 쓸게요. 부전 자축이라는 거. 제가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스스로 위축되어졌다 그랬어요. 부전 자축이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윤관이 구성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구성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추측하는 거지. 다만 그것이 함흥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일제의 식민지 학자들도 그렇게 쓴 거죠. 아니 구성이 이르러서 만주에 있는지 우리 반도 내에 한반도 내에 있었던 건지 이 문헌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은 지난 반세기 우리가 광복이 돼가지고 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에서 지금은 이제 대가가 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얼마나 많이 규명을 하고 식민지 사관을 일부 극복한 것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 역사를 위축시킨다라는 말만 나오면은 식민지 사관의 역사에 물들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학자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 임나 일본 문서들도 일부 개연성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이 왜라고 하는 이 왜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누구를 말하는 건가? 우리는 왜와 일본인을 동일시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만큼
백제가 그 남마한이라든가 변한이라든가 진안 또 가야 그 일부를 복속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밑에 마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속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왜라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그 고증에 의해서 밝혀진 것도 있어요. 이것도 또 부인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도.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는 것이지 어떤 주장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식민지 사관이다 이렇게 매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뭐 일부에서는 뭐 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토착 왜구라는 소리를 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상한로 해석하면서 기릭동동을 너무 조금 띄우니까 그 토착 왜구란 말을 어떤 후배가 직접 대고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항상 그 균형 감각,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도 정말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진짜 앞뒤 분별 안 하고 아주 국뽕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조금씩 저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뭐냐면 지식인은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본인 학자라 할지라도 개중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올바른 학자들은 항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더 잘 아시죠. 현실적으로 그분은 겪었던 분이니까, 일제를 겪었던 분이니까.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일본 학자가 송시열에 대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그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보고 나서